자, 문제 4번 이제 기타 작업, 차트 작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네요. 자,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고,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도구에서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요,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고, 자, 이 중에서 얘가 이제 누적 세로 막대형이죠.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DP 대비 계열은, 자, GDP 대비 계열을 보니까 여기 파란 색깔이죠.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해주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끈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했죠. 이 데이터 계열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른 다음에, 얘가 이제 표식이 있는 끈선형이죠.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고요. 다시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보조축을 지정해 주고 닫기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조축이 나타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은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차트 제목 레이아웃 탭에서 차트 제목이죠, 차트 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을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이렇게 입력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법내 서식을 이용해서 법내 위치를 아래쪽으로 변경하시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요, 법내 서식에서 아래쪽 선택해 주고 닫기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민간 의료비 계열에, 자, 민간 의료비는 이 연두색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자, 민간 의료비 계열을 선택해 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으로 지정해서 추가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선 데이터 레이블부터 표시해 줘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선택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데이터 레이블만 다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선택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지시하는 것이 안쪽 끝에죠.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으로 지정하고 닫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세로 값축. 자, 여기 보조 세로 값축을 우리가 추가를 했잖아요. 보조 세로 값축을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해당 축의 서식에 들어가서 축 옵션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최소값과 최대값을 바꾸라고 하네요.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최소값이 6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값은 8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해 주고 그림자를 안쪽에 가운데 이렇게 선택해 주면 작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을 끝낸 다음에는 항상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동일한지 꼭 비교를 해 본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주로 이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엑셀에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기타 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 입장료 입력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 지금 아무 동작을 하지 않는데,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입장료 입력이라는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료 입력이라는 폼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비주얼 베이직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코딩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라는 부분인데 여기 폼이 있습니다. 입장료 입력이라는 폼이 보이죠. 이 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폼이 나타나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이 폼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입장료 입력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거죠. 입장료 입력이라는 단추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타 작업이라는 이 워크시트에 지금 있는 것이죠.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코딩할 수 있는,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이때 여기 개체라는 부분을 눌러보면
기타 작업이라는 워크시트에 CMD 입력이라는 객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딱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CMD 입력을 클릭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는 입력 대기 상태가 되죠. 프라이빗 문인데요. 프라이빗 문은 해당 모듈에서만 실행된다. 뭐 다른 모듈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장료 입력이라는 폼이 나타나도록 해주면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면 입장료 입력이라는 폼이 나타나도록 해준다 라고 할 때 입장료 입력이라는 폼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점을 딱 찍어주세요. 점을 딱 찍어주면 입장료 입력이라는 폼이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나옵니다. 자, 그 속성과 메스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show라는 메서드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show라는 메서드를 선택해 주면 입장료 입력이라는 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show 메서드는 유저 폼, 그러니까 사용자가 만든, 사용자가 정의한 폼, 그 객체를 표시해 주는 메서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꺼번에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입장료 입력이라는 폼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취소라는 버튼이 있죠. 취소라는 버튼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취소라는 버튼을 클릭할 때 unload me라는 unload 문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폼을 나타나게 할 때는 폼 이름 .show로 해서 폼을 나타나게 했죠. 자, 그 다음에 폼을 사라지게 할 때는 이처럼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unload 문을 통해서 여기 미가 해당 폼, 지금 여기에서는 입장료 입력 폼이 되겠죠. 이 폼을 unload, 메모리에서 로드는 메모리에 올리는 것이고 unload는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 입력 폼을 unload,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해라. 결국 폼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폼을 나타나게 하는 것, 폼을 사라지게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언급을 해보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입장료 입력 폼을 show 하게 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까지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폼이 초기화되면, initialize 하게 되면 구분의 목록에는 뭐 어떤 영역이 설정이 되고 대상 입장료라는 리스트 대상이죠. 이것은 이제 리스트 박스인데 이 목록에는 뭐 어떤 영역이 설정되고 인원수에는 0이 표시되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라. 자, 그런데다가 이제 콤보 구분과 리스트 대상 컨트롤의 값은 첫 번째 항목이 기본으로 선택되도록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 할 작업은 폼에서 할 작업이죠. 따라서 입장료 입력이라는 폼에 대해서 코드 보기를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객체에서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폼에 대해서 폼이 초기화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저 폼이라는 객체를 선택해 줍니다. 유저 폼이 초기화될 때, initialize 할 때, 여기 initialize 있죠? 얘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쓸데없이 추가된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는 지워버리고요. 여기 initialize 이벤트에 작업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initialize 이벤트다 이렇게 하니까 좀 생소하긴 한데, 자, initialize 이벤트는 유저 폼을 준비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여기 우리 문제에 보면 뭐를 설정하고 뭐 txt 인원수에는 0이 표시되고 그런 상태로 폼이 열리도록 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폼이 나타날 때 우리가 앞에서 폼 이름 .show로 해서 폼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폼이 나타날 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정하는 값, 그 값으로 나타나게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처음 지시한 대로 우선 구분의 목록에는 M4에서 M6의 영역, 자 여기 보면 M4에서 M6의 영역은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이 입장료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입장료 입력이라는 그 사용자 정의 폼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딱 눌렀을 때 나타나도록 해라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대상과 입장료죠. 이 부분이
여기 대상과 입장료라는 리스트 대상이라는 리스트 박스에 나타나도록 해라. 그 다음에 txt 인원수죠. 여기는 txt 인원수에는 0이 표시되도록 해라 라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그것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의 이름은 문제에도 나와 있고요. 굳이 알고 싶다면 이것을 개체 보기로 눌러서 얘를 눌러보면 여기 속성이라는 영역에 text, 텍스트 인원수라는 텍스트 박스임을 알 수가 있고요. 얘는 리스트 대상, 얘는 CMBO 구분이라는 콤보 박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고요. 여기 이제 작성을 해주도록 하죠. 모든 것은 그 개체에 딸린 속성과 매스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자, 우선 구분의 목록에는 M4에서 M6 영역이 설정되고 라고 했기 때문에 구분은 CMBO 구분이라는 콤보 상자죠. 그러면 CMBO 구분이라는 콤보 상자의 속성이나 매스에 어떤 값이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속성을 이용하냐면 로우 소스라는 속성을 이용해 줍니다. 로우 소스는 행 원본을 지정하는 아주 적절한 지금 속성이죠. 그래서 콤보 상자, 구분이라는 콤보 상자에 M4에서 M6 부분이 로우 소스, 행 원본으로 지정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속성은요, 값을 지정할 때는 none으로 지정해 줍니다. 매스는 한 칸 띄우고 지정하고요. 속성은 none으로 지정해 주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영역을 큰 따옴표 속에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CMBO 구분에는 M4에서 M6의 영역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동일하게 역시 리스트 대상이라는 개체에도 영역을 로우 소스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 로우 소스라는 속성은 콤보 상자라든지 리스트 박스, 그러니까 목록 상자죠. 목록 상자의 행 원본을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트 대상이라는 리스트 박스, 목록 상자의 로우 소스로 이번에는 N4에서 O6 큰 따옴표 해주고 N4에서 O6까지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인원수에는 0이 표시되도록 하라 라고 했죠. 자, 예상했던 것처럼 텍스트 인원수에는 0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이 아니죠. 지금 문제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콤보 상자, CMBO 구분이라는 콤보 상자, 그러니까 폼이 초기화돼서 나타날 때 CMBO 구분, 그 다음에 리스트 대상 컨트롤의 값은 첫 번째 항목이 기본으로 선택되도록 처리하시오라고 했죠. 자, 우선 우리가 이렇게 해두고 입장료 입력이라는 단추를 클릭해 보면 이처럼 이 영역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값이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현해 주자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역시 CMBO 구분이라는 콤보 상자의 속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떤 속성이냐면요, 여기서는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을 이용해 주면 돼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지정해 주고요. 속성이니까 none으로 지정해 줄 수 있죠. 이 값을 지정해 주는데, 자, 리스트 인덱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에서 선택하는 그 값을 지정해 준 것, 그게 바로 리스트 인덱스거든요. 현재 선택한 값을 바로 리스트 인덱스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에서 첫 번째 행은 1이 아닙니다. 첫 번째 행을 나타낼 때는 0으로 지정해 줍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보통 배열을 다룰 때는 첫 번째 항목은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선택하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예, 마이너스 1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상태는 마이너스 1. 첫 번째 행을 선택할 때는 0. 그럼 두 번째 행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지정해 줘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S도 리스트 대상의 리스트 인덱스 값을 0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입장료 입력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누르면
콤보 상자에서 동물원이 선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 대상에서는 첫 번째 항목 어른 3000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까지는 해결을 했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입장료 입력 폼의, 자, 입장료 입력 폼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폼이 뜨는데, 여기서 여기 입력이라는 이 단추 CMD 입력 버튼이죠. 얘를 클릭하면 구분, 그 다음에 대상, 입장료 인원수, 금액, 작업일이 여기 표 1에 입력이 되도록 해라. 자, 그런데 그냥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조건이 있죠. 여기 txt 인원수죠. 이 값이 0보다 큰 값, 그러니까 뭐 1이나 2나 이럴 때죠. 이렇게 입력되는 경우에만 여기 입력되도록 처리를 하고, 0 이하로 입력이 되면 인원수를 입력하시오라는 메시지를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누르게 되면 동물원이 구분에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대상, 3000이 입장료, 인원수와 입장료를 곱해서 금액에 나타내주고, 자, 작업일은 시스템의 현재 날짜,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가 나타나도록 해줘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업은 입장료 입력이란 폼의 CMD 입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개체 보기로 눌러서, 자, 얘를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자, 크게 보면 if 문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if, 왜 if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text 인원수, text 인원수에 입력된 값이 크다, 0보다 큰 경우에, 자, 어떤 값들이 입력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메시지 박스에 인원수를 입력하시오, 느낌표. 자, 이렇게 출력을 해서 end if 문을 종결하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되도록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크게 보자면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될 때, 폼에 있는 값이 워크시트의 어떤 셀에 입력이 될 때는 오른쪽에 폼에 있는 값을 입력하고 왼쪽에 셀 주소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입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셀의 주소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폼에 있는 개체 값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때는 우리가 셀의 값을, 셀 하나를 지목할 때는 셀즈라는 속성을 이용해 줍니다. 물론 이게 레인지 개체에 있는 것이긴 한데 셀즈라는 속성을 이용해 주도록 합니다. 셀즈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셀즈라고 하고, 다시 우리 여기로 되돌아가 보면, 자, 여기 B4셀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되죠. B4셀에 CMBO 구분의 값이 입력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B4라는 값은 셀즈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B4셀이잖아요. 그러면 셀즈는 우선 행 값부터 먼저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로를 딱 해보면 로우 인덱스라고 나오죠. 이게 행이라는 말이거든요. 행 번호. 그럼 4행. 컬럼 인덱스는 B열이죠. B4셀이니까 B열인데, B열은 A열은 1열이고요. B열은 2열입니다. 그럼 C열은 3열, D열은 4열.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럼 2열. 이렇게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CMBO 구분이었죠. 구분. 이렇게 해주면 CMBO 구분에 있는 값이 B4셀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정해 주다 보면 그럼 매번 B4, B5, B6, B7, B8, B9 이걸 다 어떻게 지정해 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특별히 변수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 변수를 만들어 주는 이유는 문제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당구장 표시된 곳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도 항상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입력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해서 입력이 되도록 해라 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4행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다면 5행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도록 해라 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현재 영역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현재 영역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 우리가 B2셀을 기준으로 볼게요. B2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빈셀로 둘러싸인 공간, B2셀에서 끊어짐 없이 이어진 공간, 그게 바로 현재 영역입니다. 그러면 B2셀에서 보자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그렇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끊어짐 없이 이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요렇게가 끊어짐 없이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영역의 행수는 무엇입니까? B2, B3 이렇게 전체를 보아야 되죠. 2행이죠. 1행, 2행. 그럼 현재 영역의 행수는 2행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더하면 4행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될까요? 현재 영역의 행수가 2행이니까 2를 더해주면 4행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만약에 4행에도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가 현재 영역이 되죠. 그러면 현재 영역의 행수는 3행이잖아요. 그럼 5행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려면 플러스 2를 해주면 5행부터 입력이 되겠죠. 3 더하기 2는 5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영역의 행수를 지정해서 적당한 수를 더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항상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매번 여기에 행수를 이렇게 지정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행이라는 변수를 지정해 주고요. 입력행은 현재 영역의 행수를 구해서 적당한 수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데이터 다음 행에 계속해서 입력될 수 있도록 해주는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 때는 range, 자, range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 주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셀 주소를 예를 들어서 B2라고 적어주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에서 이게 셀 주소인지 뭔지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range라는 개체를 통해서 야, 이게 B2 셀이야 라고 그냥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할 때는 B2라고 입력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B2 셀이 지정된 거예요. 자, B2 셀을 기준으로 해서 range 개체의 속성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range B2 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현재 영역의 rows, 행의 count, 수. 자,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B2 셀을 기준으로 하면 얘가 뭐였어요? 2였죠. 여기에 얼마를 더해줘? 2를 더해주면 4행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현재 영역의 B2 셀을 기준으로 한 현재 영역의 행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4행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이 부분이 3이라는 값이 구해지죠. 그러면 더하기 2를 하면 5행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것이고, 자, 5행까지 입력이 되었다. 그럼 현재 영역의 행수가 4가 되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6행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계속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리스트라는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자, 리스트라는 변수가 필요한 이유는, 자,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리스트와 리스트 속성과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모두 이용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 또 값을 구해 줄 텐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 대상이라는, 아까 리스트 상자 기억납니까? 네, 리스트 대상이라는 리스트 상자의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그냥 리스트라는 변수 속에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리스트 대상이라는 목록 상자죠. 목록 상자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선택하게 되면 그 값의 행수, 리스트 인덱스 값이 리스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장료 입력이라는 것을 딱 클릭하고 월은 3000이라는 부분을 입력을 누르게 되면 우리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뭡니까? 첫 번째 행은 0이죠. 0.
두 번째 행은 1이죠. 세 번째 행은 2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리스트 인덱스 0이 저장이 되었다. 리스트라는 변수에 자 그렇게 파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수를 지정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매번 행을 지정해 줄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이 될 수 있게 입력행이라는 변수 값을 지정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요. 얘를 복사한 다음에 복사를 하고요. B열, C열, D열, E열, F열, G열이죠. 자, 여기 보면 B열, C열, D열, E열, F열, G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다시 되돌아가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귀찮아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열 번호는 C열이니까 3, D열이니까 4, 5, 6, 7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자 그대로 여기에는 헷갈리니까 미리 적어 줍니다. 대상이라는 값이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는 입장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원수, 여기에는 금액,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작업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작업일은 시스템이 현재 날짜라고 했으니까 데이트 함수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금액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금액은 인원수 곱하기 입장료 이렇게 구해 주라고 했죠. 위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나중에 곱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상의 값은 자, 리스트 대상에서 값을 가져오죠. 리스트 대상이라는 목록 상자에서 값을 가져오는데요. 자, 지금 문제에서 리스트라는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 속성도 별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어떤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에서 목록 상자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그 값을 반환해 주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대상에 점 딱 찍고요.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 주도록 할게요. 리스트라는 속성을 이용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괄호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행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열 값을 입력하게 되죠. 행 값은 우리가 앞에서 리스트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값을 딱 선택하게 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으로 해당 행 번호가 리스트 변수에 저장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열 번호 지정해 주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은 0입니다. 0.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상 열이니까 우리가 아까 리스트 대상, 리스트 상자에 대상 열과 입장료 열 부분이 있잖아요. 어른, 청소년, 어린이, 그 다음에 3천, 2천, 1000 이런 부분이 있었죠. 0으로 지정해서 대상 열이 지정되도록 해주고요. 귀찮으니까 다시 이 부분을 복사해서 그럼 입장료 부분은 이 부분이 1이 되겠죠. 두 번째 열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눌러 볼게요. 눌러보면 이 부분이 0, 그러니까 1열이죠. 실제로는. 근데 리스트에서 지정할 때 열 번호로는 0을 지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1로. 그래서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되돌아와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인원수는 text 인원수의 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인원수 부분에 인원수는 text 인원수고요. 입장료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입장료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자, 이때 유념해 줘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값을 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동물원에 어린이를 선택하고 인원수를 0으로 해서 입력을 누르면 자, 이와 같이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2로 해서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맞게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텍스트 형식으로
숫자가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고쳐주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인원수 부분이었죠. 여기 인원수 부분을 발이라는 함수로 둘러싸도록 합니다. 자, 됐죠? 이 발 함수는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아까 보았듯이 텍스트 형식을 그냥 숫자 값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눌러 볼게요. 2라고 하고 입력하게 되면 이제 자, 문제없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른을 선택하고 입력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졌고 작업 일도 나오고 구분 대상, 입장료, 인원수, 금액 곱해져서 나오고 작업일까지 나오고 마지막 데이트 다음에 계속해서 추가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